새누리당이 요구하고 법무부가 결행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한 통합진보당 해산작전. 그 정치적 배경으로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이 지난 대선의 정통성을 흔들고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자 국민 시선을 돌릴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은 조금 전 뉴스의 재구성에서 들으신 대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당시 박근혜 후보를 몰아붙인 데 대한 보복의 성격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배경이 어떻든 통합진보당은 당의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삭발 단식 투쟁에 나선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소속 의원 모두가 삭발을 하신 거죠? 예. 예, 단식도 지금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어제부터 무기한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저 거리에서 이틀 동안 시민들을 통합진보당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반응들이 어떻던가요? 일단 많이 놀라셨기 때문에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셨고, 네. 이 당원들이나 또 공직자들에게 주민들의 전화도 쇄도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상황은 어떻게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믿어지지가 않는다. 네.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네. 저 의원님 그 소화기를 조금만 입에 가까이 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정부는 여론이 그 통합진보당 해산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던데요. 여론이 그렇다는 점 수긍하시나요?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서라도 예. 여론이 지지를 하면 정당을 해산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당 해산이 어렵겠다, 이런 식의 근거를 대는 것 자체가 완전히 코미디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에서는 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으면 괜찮지만 아니면 대통령이 사퇴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건데, 여론을 대서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정당 해산 부분을 여론을 통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가장 확실한 여론 결과는 선거죠. 네. 선거를 통해서 2%가 넘지 않으면 정당은 자동으로 등록 취소가 돼서 해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10월 30일 바로 불과 얼마 전에 화성갑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이른바 내란 음모 사건에 휘말려서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상황이었는데도 8.2%를 얻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이 표를 찍어서 지지 의견을 보내주셨던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전부 다 반국가적인 종북 세력으로 모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류의 여론 결과를 선거를 통한 국민 의사를 확인하는 것에 우선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젠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건 통합진보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정희 대표가 한 말이죠. 예, 실제로 새누리당이 반국가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그러니까 시민단체들까지도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던데요. 네네. 만나보신 시민단체들 이런 점에, 이런 위기감에 공감하고 있던가요? 그래서 어제 오전에 시민사회단체들에서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네. 또 참여연대나 민병 같은 곳에서도 내일 이것과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연다고 하시고, 이 문제가 정부에서는 종북을 솎아내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래서 정치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독재정권 발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격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도 우리가 과거 독재정권에서의 민주주의가 없어지면서 겪었던 불운한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지난 1년 가까이 보여줬던 행태가 그와 완전히 판박이로 똑같다고, 그렇게 치닫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진보당만의 문제로 놔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나오는 반응들은 통합진보당 입장에서 보면 좀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민주당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유감이라는 전제를 했습니다만 북한식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추구하고 있는지 통합진보당이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더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희 당의 강령이나 활동 노선은 지난 2000년 1월에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14년 동안 거의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하기도 했었고 지금도 원내 제3당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와서 정부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운운하는 것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야권에서까지 그런 이 종북 시비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종북을 이야기하는 이 정권의 계략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 정권이 이 상황을 계속 이어나가서 네. 영구 집권, 장기 집권 플랜을 짜고 있는데 거기에 함정에 빠져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이 프로젝트에 순순히 응하면 그 다음 순서는 다른 야당들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이날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박멸하게 되는, 사멸하게 되는 그런 수순에 달아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민주주의를 지키는 관점에서 정당 정치활동의 자유를 완전히 앗아가는 야당 탄압의 관점에서 함께 나서 주실 거라고 그렇게 호소드리는 거고요. 네. 실제로 어제부터 저희가 국회 안에서 단식을 그리고 삭발 농성을 시작을 했을 때는 이 국회에서 만나뵀던 많은 의원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공감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어제 이상규 의원께서 이 시간에 인터뷰를 하셨고요. 지금 김 의원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 북한식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네, 결과적으로 아닙니다. 예,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제 네. 민주당 지도부가 말을 해야 될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철수 의원도요. 헌재 판단을 기다리자 이런 입장이던데요. 좀 더 적극적인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께서는 저희 지난해 대선 때부터 저희 국민들이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모았었었는데 네. 사실 이 불법 대선 개입 국정원과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말을 좀 아껴 오셨었죠. 좀 신중한 그 행보를 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의 본질이 박근혜 정권이 독재화되고 장기 집권을 노리는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신다면, 예. 최근에 그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도 좀 늦었지만 특검 도입 제안도 하시고 행보를 하신 것처럼 이 박근혜 정권의 본질 그것을 이해하는 데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재민주 세력들이 함께 연대하는 이 싸움의 틀을 잘 다잡는 것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요. 새누리당이 이석기 의원 제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당이 동조를 하지 않으면 의회 의석 분포상 불가능한 일인데요. 민주당이 지난 체포동의안 처리 때처럼 동의를 할 것으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해 이석기 의원과 그리고 저도 연루가 됐었던 예. 의원 자격심사 안 발의 이후에 일단 의원 자격심사안 발의는 민주당이 함께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지금 1년 넘게 통과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의원직 제명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새누리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처리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새누리당이 세게 흔들고 거기에 대해서 야권이 일정하게 끌려가고 있는 하지만 이것이 이성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안타깝고요.
무엇보다도 이 상황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이 정치 상황은 지난 대선에서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 그리고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지난 수개월 동안 촛불을 들었고 국회 안에서도 국정조사 특위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의 사실관계를 밝혀낸 바 있는 예. 이 헌정유린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먼저 처리하는데 야권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 의원 제명 문제라든지 진보당을 탄압하는 것에 여기에 동조를 해줘버리면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가 종북 공세로 프레임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것이 그렇게 흐트러뜨리는 것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전략이겠죠. 절대로 그 전략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예, 당의 문제는 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예.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여기에 동조할지 아닐지 혹시 통합진보당 입장에서 예. 입장 타진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야 당연히 원내 정당으로서 국회 네. 안에 있는 야당 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현상으로 보시다시피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하지만 국회에선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 네. 그 자체의 상황에 대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이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상황에서 이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문제다라고 되면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다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안이 그럼 북한식 사회주의를 따랐던 종북정당이기 때문에 해산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논리가 잡혀나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상황이 번지게 되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그 음향 시스템에 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방송 중에 말씀 중에 그 잡음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학에서 입을 조금만 한번 떼어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네. 음량 조정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통합진보당을 없애려고 하는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정권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 그러니까 극우 성향 때문이다. 아니면 지난 대선 때 이정희 대표에게 당한 게 있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 TV 토론회에서 의 상황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카시즘을 가지고 공안 정치를 펼치는 것이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이 정권 형성의 정통성 시비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무기이자 사실상 유일한 출구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예.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초 휴가를 저도인가요? 거기서 다녀오면서 거기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상기를 했죠. 그곳에서. 그리고 그 직후에 바로 비서실장 임명을 했습니다. 네. 네, 그 이후에 유신으로의 회귀가 더욱더 가속화 됐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또 8월 말에 내라는 모 사건,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에 대한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로 종북 세력들, 메카시즘 광풍, 그리고 그 희생양으로서의 진보당 이렇게 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새누리당이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를 요청하기 시작한 게 2달 전 아니겠습니까? 9월 초부터요. 예. 근데 왜 지금 정부가 결행을 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준비가 많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말을 저희는 믿지 않습니다. 네. 이른바 보수 시민단체들에서 통합진보당과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해산 청구를 했었던 것은 여러 차례였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한 5차례였다가 최근에 2차례 더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루어진 사례의 경우는 보수단체에서
이것을 신청하고 바로 다음날 법무부에서 그러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TF를 꾸렸습니다. 네.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본다면 이 8월 이후부터 내란 음모 사건과 그리고 정교조에 대한 법의 노조화라든지 그리고 바로 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TF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뭐 시간이 2달이 걸렸다. 이것은 뭐 법무부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엊그저께 아침에 이것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일반적이라고 하면 차관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 절차가 모두 생략이 되면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뭐 사실상 이건 날치기죠. 이렇게 통과가 된 것 자체가 사실은 아주 정상적이지 않은 그리고 시기를 저울질한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국정감사 직후에 이 새로운 전국 돌파를 위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계획이었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불법 대선 개입 부정선거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거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이게 헌재 판결이 6개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6개월 후에 6개월이 되기 전에 지방선거와 관련한 이 일정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진보당에서는 뭐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게 하겠다는 의도와 더불어서 철저하게 야권에서 야권 뭐 지난해 대선도 마찬가지였지만 야권의 힘을 무너뜨려서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득을 보겠다라고 하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각종 회의에 또 농성에 바쁘실 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었습니다.